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맡고 있는 김동입입니다. 네, 자 시장이 오늘 좀 꿀렁거리고 있어요. 자 지금 아침에 조금 꾸물꾸물대면서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다가 낙폭이 커지기 시작해서 10시 넘어서부터는 완연하게 시장이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분명히 드렸었죠, 어저께. 결국은 미국 시장이 어제 초반에는 플러스였지만 끝날 때는 파월의 어떤 그 발언 때문에라고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좀 조정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미국도 좀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지만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빠졌어요. 파월이 어떻게 보면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발언을, 그러니까 누구도 되게 조심스럽게 안 하던 발언을 혼자 한 거죠. 용기 있게. 증시 과열됐는데, 아니면 기술주들 일부는 너무 고평가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것이 어저께 미국 시장에 약간 완전 소나기 내린 것 같은 느낌을 살짝 줬고요. 그게 글쎄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아까 최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어느 시점에 약간 도망갈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관련돼 갖고 주제로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가 9만원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본이든 우연이든 간에 삼성전자 9만원 찍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드릴 때 해석은, 야 이거 일단 목표가 웬만큼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애들은 계속 목표가를 올려가지고서 좋다고 얘기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는 애냐 쟤는. 저희 증권시장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방이니까요. 괜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 여기 비증권과 관련된 얘기 갖고 나와가지고 해봤자 1, 2초 만에 삭제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발언 하지 말고 증권시장과 관련된 얘기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슷한 얘기 전해드릴 것이 또 있는데, 진짜 아웅다웅.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제가 연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가 공교롭게 결혼기념일 30주년이었거든요. 30주년. 근데 야 진짜 어제 와이프가 정말 너무 착한 사람이라 그렇지, 어제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다른 그 선배들 모임 나가고 그러면은 30주년 됐다 그러면 신랑들이 진짜 몇백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모아가지고서 사라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30주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냐 그래갖고 어제 저는 달랑 아주 쬐꼬만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불 붙여서 끈 게 전부거든요. 어디 여행 계획도 당장 없고, 힘들다 나 요새 죽겠다 이런 얘기만 요새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이제 꿈같은 30년의 결혼 생활을 또 어제부로 도달이 됐다고 할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게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 시간이니까 제가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말씀드리는데, 저 지난달이 아니지 이번 달에 저 월급 11만원이에요 11만원. 월급이 11만원인데 뭘 하겠습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근근히 풀칠하고 사는 사람인데, 지난달에 저희 회비가 많이 오른 탓에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월급이 거의 나오질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공개 방송 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유, 여기 라면만 먹어야 되겠다, 한 달 동안. 예.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결혼 후에도 잘했어요. 네, 요즘도 잘합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아서 그렇지. 자, 네, 하여튼 뭐, 예, 축하 주시는 여러분들의 또 말씀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저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9만원 찍었다. 우연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약간의 과열권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미국 시장이 어제 아침 기준으로 올랐지만 이제 빅스라고 하는 지수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밤에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네, 뭐 파월의 저 발언 때문에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장이 훨씬 더 해석을 좀 딥하게 하고 있다. 뭐 공교롭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뭐 연휴 앞두고서 약간 탈출도 해야 됐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체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타이밍을 노릴 거냐라고 봤던 건데 뭐 제가 봐선 공교롭게 지금 삼성전자 어저께 9만원 찍고 나서부터 시장이 뭐 그 뒤로 어저께 뭐 물론 코스피가 플러스로 끝나긴 했어도 뭔가 조금 떨떠름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초반에 조금 보합권 이렇게 시작하다가 계속 좀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끝발을 올렸던 그 섹터들의 대장주들이 좀 미끄러져요. 지금 비만 섹터에서 예, D&D 파마텍이 한 8%대 미끄러지죠. 아까 아침 초반만 해도 한 6%까지 올라갔던 로보티즈가 반대로 마이너스 6%가 나고 있거든요. 요새 제일 핫했던 로봇 대장주 또 비만 대장주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이게 사실 주변주들이 먼저 미끄러지고 그러는 게 맞죠. 물론 뭐 펩트론도 지금 10%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좀 핫했던 섹터에서 일부 차익성 매물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흐름이고 반대로 오늘 원전주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셉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오늘 주제는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여기서 내 잔고 지키고 그러려면 매매를 어디론가 가서 해야 된다. 매매 힌트를 어디서 얻을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뭐가 관심이 없는 거지? 예. 그런 거가 뭘까요? 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 뭐 사람 사는 얘기 같은 거에 관심이 없다? 예. 뭐에 관심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네. 그 말씀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 그동안 또 눌렸던 섹터가 강한데 역시 양자 제가 이게 지금 뭐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만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수익 플러스라는 걸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섹터가 원전하고 해킹인데 오늘 결국 이게 계속 어제 오늘 강한 섹터예요. 원전도 세죠. 또 해킹 쪽으로 사이버 보안 또 양자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지금 이쪽 분야가 상대적으로 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양자주들이 어제는 약했지만 오늘은 또 굉장히 강했고 또 미국에서 양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또 행정명령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양자주들이 오늘 지금 하락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원전주는 뭐 계속해서 하다못해 오늘 뭐 대통령이 체코 원전 쪽 마무리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뭐 계속 미국에서 원전 밀어붙이는 분위기 또 SMR에 대한 착공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원전주들 오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 될 때 올라가는 이제 신규주들 요즘 흐름 좀 좋고요. 그리고 방산주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약간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뭐 지금 뺏긴 영토 다 회복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노선을 바꿨어. 트럼프가요. 그래서 뭐 러시아에 대해서 종이호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든지 무기 지원해가지고 밀고 올라가서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산주가 또 갑자기 세요. 그리고 오늘 조선기자재 일부도 좀 강하고 이렇게 하여튼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그 조정의 단초가 됐던 건 파월의 발언이겠죠. 금리 생각보다 빨리 내릴 생각 추가로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가 일단 크고요. 금리 당연히 다음 달에 또 내려 이렇게 알고 있고 페드워치 기준으로 지금 94%의 인하 확률을 갖고 있는데도 파월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너무 내리면 나중에 인플레 억제할 때 제대로 못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두 번째가 이제 또 폭탄급 발언인데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사실 고평가라는 게 물론 잣대가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퍼가 100배가 나오고 200배 가까이 될 때도 성장하니까 괜찮아 이러고서 무난하게 그 뒤로 더 올라갔다가 결국은 크게 맞고 내려온 일이 있었는데,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세고 뭐 강한 발언들을 사람들이 수긍하기 시작하면 뭐 퍼가 100배가 되고 200배가 돼도 여전히 싸다며 몇 년 뒤에 나올 수치를 생각하면 지금도 무지 싸요 이렇게 주장하는 가스라이팅이 먹히기 시작하면 뭐 그때도 주가는 막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죠. 몇 년 지나도 이 정도의 가격이 정당화되기에는 너무 앞서갔어 이런 평가가 나오면 이제 그때 그런 걸 느끼는 그 순간 이미 이제 내려가고 있을 터인데, 사실 지금 빅테크들의 주가를 뭐 AI의 무한 확장, 무한 경쟁을 통한 어떤 얘기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여전히 싸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 우세했으니까 계속 장이 올라가고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라가겠으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잣대 기준이 뭐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뭐 우리 퍼 한 10배나 11배 정도 수준이면 뭐 무난한 수준 이랬는데 지금 뭐 한 12배 수준 이상. 근데 지금 막 날아간다 하는 사람들은 뭐 5천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15배까지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5천 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뭐 지금 생각보다 이제 막 되게 높은 이상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앞서서 우리가 많은 업종들 최근 뭐 팬데믹 때나 또 2차 전지 무너질 때도 봤지만 뭐 기를 쓰고 그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 부러진단 말이죠. 이게 건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러져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이거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AIDC,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불 투자한다더라. 자, 반도체 저승자 사자였던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96,000원 간다고 불러댄다. 애널리스트들이 11만원 목표가 여러 보고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또 증명을 했습니다. 이번 4분기 매출이 무려 46%나 늘었다면서, 심지어 또 미래 비전까지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좋아.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강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희한한 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체거래소 시작하면서 그냥 마이너스였어요. 물론 시작하고 나서 그 본장 열리고 나서 잠깐 삼성전자가 보합 플러스가 살짝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미끄러졌는데, 저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디램 가격, 뭐 낸드 가격 올린다부터 해서 내년도 말까지 강한 수요가 있다. 마이크론의 선제적인 그 실적 발표로 이미 증명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AI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보면 특히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예, 몰아가지고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 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통 좋은 얘기 나올 때 제가 어저께 시장 투자 얘기는 낮게 사서 높게 판다라는 기본 철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꽤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더 간다라고 물론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지금 더 가기 시작하면 흔히 말해서 거품이 더 켜켜이 쌓이는 거 말고 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갔는데. 예. 자, 그래서 저는 파월이 물론 뭐 파월의 결정이 물론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평가를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에 대비해서 약간 이제 뭐 식혀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찬물 한번 뿌렸다 뭐 이런 느낌일 거고 아마 물론 이 사람의 발언을 한 1, 2일 정도 시장이 받아들일지 모르고 그 다음엔 또 다시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는 계속될 거고 예,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성과는 나올 거고 지금도 멈출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AI 중심으로 뭐 계속 과열되는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할 텐데 그때 진짜 예, 얘기는 그렇게 번지르르 하면서 실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마디로 찬티 업황과 지수에 대해서 어제 제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 그랬어요?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확신이라는 말이 야 이제 무조건 돼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 너무 확신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예, 너무 확신패가 많이 나온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조심하자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조심하자고 하면 조심이 되느냐? 조심이 안 되죠, 사실. 예, 제가 어제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아, 이제 막상 막 이상하게 돼버리면 난 고점에서 빨리 팔고 나와야지. 이럴 자신이 있다 충분히 하지만 오늘 막상 이렇게 부러지는데 여러분들이 야 이게 드디어 뭐 이제 연말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10월 초순에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또 될지 모르니까 연휴 전과 후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고전에 조금 정리해야 돼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어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지금 나름대로 세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여기서 이탈이 돼가지고 빨리 뛰쳐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또 한 번 또 견디는 게 맞는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고점에서 잘 뛰쳐나와야지 이런 것들을 못한단 말이죠. 지금 오늘 이 정도로 만약 끝나요. 그냥 끝나고 내일 또 이 정도 끝나. 그러면 진짜 위험하게 느끼고 뛰쳐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틀이나 밀렸으니까 이제 반등 나오겠지? 이런 또 합리화가 또 머릿속에 작동이 되면서 어떻게 돼도 못 나가는 상황.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나와. 내려가면 또 내려가서 이제 내 상가격하고 멀어졌으니까 못 나와. 이런 계속 생각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못 나오게 되는 상황에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좀 주의가 필요한 레벨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 제가 어저께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테크윙,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심텍 뭐 오늘도 일부 살아있는 애들 있겠죠. 근데 오늘 아마 대부분은 어제 제가 생각했던 과열권의 움직임 이후에 오늘은 좀 한 방씩들 맞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럼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쪽으로 봤을 때 자, 지금 미국 그 하원 대표단 지금 미중 협상 하는데 지금 서로 말이 안 통한다.
트럼프랑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밤에 뭐 시진핑이 통화해서 트럼프는 마치 되게 뭐가 일이 잘 풀린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기 막상 지금 하원 대표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별로 지금 말이 안 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계속 히토류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틱톡 문제도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됐느냐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가 있다. 분명히 통화는 뭐 한두 시간 한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얘기하는 버전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번에 그 그러니까 한중 회담 이런 것들의 결론이 한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농담 삼아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힌트라고 하면 오늘 기사에서 찾은 힌트는 이거 아닐까요? 블랙록이라고 어저께 우리 정부와 같이 해서 뭐 아시아의 AI 수도를 뭐 한국으로 하자 이렇게 뭐 의기투합을 했다면서 뭐 블랙록이 수십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어제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MOU라서 이제 뭐 폄하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는 블랙록이 뭐 수치까지도 늘려고 그랬는데 뭐 일부러 안 넣었다 이런 얘기들 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블랙록이 찍은 K 기술이 뭐냐 이건데 사실 이걸 뭐 블랙록이 직접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이런 것들 좀 관심이 있겠지라고 하는 부분들 해서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 얘기 나왔던 것이 반도체, 배터리, 통신, 냉각,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 프로젝트 추진이 될 것이다인데 오늘 이 중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건 이 냉각 같아요. 냉각. 아까 보니까 삼성 공조라든가 뭐 GST 같은 거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들 다 내려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던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 움직임이 좀 돋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블랙록이 앞으로 뭐 현재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블랙록이 지금 우리나라 뭐 사실 얘네들 투자 금액이 뭐 12조 달러입니다. 12조 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뭐 그 주식이라고 할까요? 그 평가액이 약 38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한 5% 갖고 있고, KB금융 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뭐 이런 명단들 같은 것도 나오던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국민 무슨 성장 펀드인가요? 150조 이런 거에도 결국 블랙록을 포함해서 많은 좀 민간성 자본들도 매칭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75조, 민간에서 75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한 150조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성장 모델을 찾자 이런 꿈들을 좀 꾸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금액이면 민간에서 들어오는 거에 한 반 정도쯤 차지하겠다 이런 정도 흐름이니까 상당히 좀 큰 부분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실제 다 집행이 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단 계획 단계에서는 꽤 큰 단위로 결정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뭐 지금 제가 저번에 그 미중 뭐 정상회담이 우리 에이펙 때 열린다 이럴 때 그때 야간 방송 그때 얘기 드릴 때 제가 그랬거든요. 뭐 일단 오기 전에는 온다 가지고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 온 다음에 싸울지도 몰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어저께 일부 그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 발언으로는 회담 계획이 아직 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 초에 이제 뭐 시진핑이 미국을 가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중국을 가든지 해서 회담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지난주에 그 회담 그러니까 전화 통화 한 다음에 에이펙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트럼프의 발언 같은 것들이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번 유엔 연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기조연설을 했지만 뭐 서로 뭐 글쎄요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뭐 만나서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경주라는 곳에 둘 다 오게 되면
뭐 정식 회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사는 하겠죠. 회담을 하게 되니까, 전체 회담도 하게 되니까. 저는 이게 뭐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회담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어찌됐든 온다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러니까 미중 회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 미중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된다 이런 거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증권시장에서 입장에서 이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약 12년 만에 시진핑이 오는 것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문호가 어느 정도 열리느냐, 한알령이 얼마나 얇아지느냐, 뭐 무비자 이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르냐,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인 관심이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는 뭐 북미회담 되면 우리가 또 기대하는 뭐 그런 좀 예상치도 않은 뭐 사실 저는 뭐 미중 회담에 대해서는 뭐 열리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열리든지 말든지 저는 열려도 뭐 결론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트럼프는 관세로 밀어붙이지만 중국이 이번에 제대로 2차 회담, 이번에 두 번째 시즌에서는 히토류 가지고 완전히 완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완전히 뭐 양보를 해가지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로 평행선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좀 끝나면은 잠 잘게요. 지금 한창 방송하고 있는데 잠이나 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안 듣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자, 지금 센 거 보니까 뭐 모니터랩 11% 올라가고요, K사인 10% 올라가고, 온통 뭐 오늘 원래 그 카드사 통신사 불러서 청문회도 있잖아요. 오늘이 원래 일정이. 뭐 거기서 당연히 뭐 엄청난 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해킹 방지에 대한 것들 주문이 뭐 엄청나게, 국회에서 딴 건 몰라도 지네들 앞가림을 못하면서도 이런 사고만 나면 기업들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조진다고 하죠. 엄청나게 닥달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며 엄청나게 한마디로 갈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보안 쪽하고 지금 그나마 양자모 쪽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뭐 답보 상태이고 전일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살아남아 있는 섹터가 아까 제가 몇 가지 순환하고 있는 섹터도 말씀드렸는데, 원전, 보안, 그쪽이 좋고, 신규들 조금 움직임이 있고요. 일부 이제 바이오들 조금 있습니다. 물론 뭐 알테오제닌이 뭐 D&D니 많이 빠진 애들도 있는데, 약간 신규성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강한 섹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방산주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주가 다시 좀 조명받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일부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조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에이펙에 온다라는 건 둘 다 오는 건데, 제가 하여튼 와서 뭐 좋은 결론이 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온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다에 방점을 두고 보는 건데, 와서 과연 뭐 우리가 시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결론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시장 여전히 좀 반등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하는 1시간 정도에 딱 반이 지났네요. 여러분, 반만 있으면 30분만 더 하면 끝나니까 괴로우시더라도 약간 쓴 약이 몸에 좋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드려도 그 당장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이러고서 뭐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여러분들 매매나 이런 투자 대응하는 거 여기에 참고하실 내용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 어제 제가, 시장, 밤에 미국 시장 빠진다. 그 삼성전자 9만원 찍은 게 우연인 것 같냐? 9만원이라는 걸 한번 찍었다기 때문에 어떤 이한테는 목표 도달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85,000원, 9만원 불러대던 애들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다고 11만원으로 막 고치고 앉았는데, 그런 때가 항상 단기 꼭지였다. 이런 얘기 어저께 잔뜩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오늘 어쨌든 시장은 뭐 하루짜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투영이 돼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뭐 이런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이 그래프 다 과열 아니냐. 이게 좀 올랐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여기서 더 쭉쭉 올라간다고 막 좋은 얘기들 막 엄청 쏟아내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진짜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이 없다니까요. 개인 투자가분들 잔고를 어떻게든 앗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서 뭐 위아더 월드, 윈인 이러면서 가나요, 시장이? 이번에 기습적으로 올라간 장도 7, 8월에 그렇게 안 가다가 그냥 갑자기 막 올려 붙이는데 이게 웬일이야라고 해서 개인들이 그냥 설마 하다가 제대로 뛰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웬만큼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3,500에 붙으니까 무슨 확신을 보여주려고 지금부터 뭐 반도체 날아간다 그러고 디램 가격 인제 막 올린다 그러고 좋은 미사고들 잔뜩 갖다 붙여놓으면서 이제 막 미치게 만드는, 흔히 말해서 포모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초입의 과정들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레벨이죠. 내 주위가 아주 편안하고 상황이 좋아 보이면 시장이 그냥 올라가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미처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생각보다 좀 과하게 빨리 올랐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월달 안 갈 때 보면은 연말 목표가 3,500이었잖아요. 연말에 3,500 간다 이런 사람들이 부직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엊그저께 최고가 얼마예요? 3,494. 3,500에 마이너스 한 5포인트대 남은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연말까지 도대체 뭘 더 바라야 되는 거냐? 3,500을 간다라고 연말 지수가 있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봤던 그 목표치가 갑자기 지금 뭐 한 열흘 만에 갑자기 무슨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갑자기 연말까지 4,000 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바뀌는 것들이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상황들이 갑자기 바뀌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하거든요. 이거 뭐가 달라지나 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포모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양자무 쪽으로도 원래 대장 역할을 했던 한국 첨단 소재도 슬슬 또 올라오기도 하고, 지금 양자무, 사이버 보안주들 흐름이 제일 지금 평균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제가 게을러 가지고 또 못했지만,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원전하고 해킹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약간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상대적 월요일날 원전이 많이 가진 않았는데 어제 오늘은 원전주가 괜찮아요.
해킹도 뭐 어제 오늘 월요일까지 해서 월화수 계속 괜찮고 이 흐름이 별로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추가돼서 오늘도 올라가는 다른 좀 신박한 섹터들도 있긴 있겠지만 뭐 제가 봤던 이번 주 주도하는 흐름은 의외로 원전하고 양자 암호를 포함하는 해킹 이슈 아니겠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좀 말도 느릿느릿하고 여러분들 들리시기에 약간 좀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어저께 우리 방 막판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엑스게이트 어제 종가 플레이 정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도 약간 비리비리 했더니 오늘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 5% 정도 현재 좀 올라 있고, 자 그리고 방금 그 기사 하나 보고서 제가 종목 하나 샀다가 말았는데 그 보안주 중에 지금 안 오른 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좀 돋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는 소프트캠프 이미 상을 한번 갔던 녀석이고 하나는 지슨이라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지슨이라는 종목은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지만 얘가 그렇게 괜찮다고 기사가 됐길래 냉큼 샀더니 사자마자 한 50원 올라가다가 산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어. 예, 그냥 산 가격이 2,040원? 예. 모르지 뭐 이따 오후에 다시 어떤 식으로 칠지도 모르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자 지금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원전하고 양자를 포함하는 사이버 보안 쪽이 좀 제일 세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른 쪽보다. 지금 어쨌든 많이 그동안 올라갔던 섹터들이 대부분 좀 조정 모드에 갑자기 돌입을 했기 때문에 원전은 그동안 좀 안 갔던 쪽이잖아요. 한 2주 정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내용 이후에 좀 안 갔던 섹터인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워낙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거고, 해킹은 뭐 글로벌적으로 다 난리가 났죠. 지난 주말에 뭐 유럽 쪽에 공항도 사이버 해킹 당해가지고 뭐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또 관련해서 지금 어떤 그림이 나왔었냐면은 자 미국에서 양자 기술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 그래서 아이온큐, IBM, 엔비디아의 세 장이 열린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보면은 아이온큐, 뭐 리게티 이런 거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요즘 양자 쪽이 어쨌든 되게 그 아이온큐 중심으로는 양자의 상용화 관련해서 굉장히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런 정도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양자가 이제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우리 그 SK그룹하고 아마존이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 크게 짓는다 있었는데 울산이 이러다 뭐 완전히 우리나라 AIDC의 본산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조 원대 약 7조,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라고 얘기하니까 한 7조 정도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요거 지금 쭉 모아놓은 건데 조금 분류를 해보면 뭐 비상 발전기도 있고 SSD 또 다중 기판 또 ESS 여기 냉각 쪽도 이제 있죠. 당연히 뭐 데이터 센터 과열 발열 문제가 심하니까요. 또 이런 그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도 있고 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도 이렇게 이제 AIDC 관련해서 관련주들 모아놓은 뭐 자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안에서도 오늘 조금 그래도 이게 뭐 AI가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AI 기본은 결국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 누가 더 많이 빨리 크게 짓느냐 가지고 AI 성패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AI 센터를 짓는 글로벌 뭐 IB들 아니지 빅테크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건 어쨌든 반가운 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하여튼 움직임들이 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경쟁적으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짓는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방금 양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어쨌든 미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도 뭐 사실 양자가 엄청나지 않더라도 또 양자 무슨 암호 표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기술도 좀 있죠. SK텔레콤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해킹 이슈를 보면, 저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 VPN이라고 하는 그거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 VPN 1등 사업자가 어쨌든 엑스게이트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제가 뭐 그걸 막 이렇게 소수분해해가지고 이 기업이 진짜야 뭐 이렇게 판단해서 드리기에는 제가 뭐 그렇게 막 그런 이제 섹터별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얼개걸개를 맞춰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엑스게이트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좀 관련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비만이 오늘 이제 D&D 같은 게, D&D가 좋았잖아요. 어제 그제 계속 좋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재해석이 나오면서 이번에 그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는데, 뭐 D&D 파마텍의 이 물질 관련해서는 약간 뭐랄까 좀 논외로 쳤다고 할까, 뭐 그렇게 좀 해석이 오늘 나오면서 좀 낙폭이 심하더라고요. 뭐 아니 어쨌든 기술 이전을 해간 메세라의 어떤 웬만한 그런 뭐 파이프라인을 다 인수했다고 봤으니까 엊그저께 되게 강했는데, 오늘은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좀 악유가 나오면서 좀 많이 빠져요. 지금 9%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올랐던 걸 다 까먹은 건 아니고, 그래도 뭘 들어가 있겠지 지금 이런 해석이 있는 건 같은데, 어쨌든 약간 좀 소외됐다? 아니면 제외됐다? 이런 느낌의 오늘 내용들이 좀 일부 나오면서 약간 좀 오르는 게 다 안 맞는 게 아닌데 이런 해석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 자, 첨단 소재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네요. 아까 한 5분 전에 소개드릴 때 6%였는데 아이고 올라갈 때 보면 참 빠릅니다. 그죠? K사인도 세고 ICTK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모니터랩, 뭐 엑스게이트, 양자암호라든가 사이버 보안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초반엔 좀 강했는데 이것도 참 트럼프의 그 발상 중에 하나인데, 요새 이제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슈가 워낙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튬 아메리카라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미국도 트럼프가 약 10% 정도의 지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회사가 오늘 그 장외 시간외 9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이라고 이름 붙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리튬 포어스니 하이드로 리튬이 아침에 한 8% 이렇게 오르면서 출발했다. 지금은 음봉 나 있거나 이제 별로 안 올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뭐 인텔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그랬지만 뭐 이렇게 약간 부실돼 있거나, 이 기업도 사실은 이 가격 보세요. 이거 3달러니까 가격이 되게 형편없이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미국도 보면 뭐 2차 전지 메이커도 제대로 없지만 리튬 이런 회사들에 대한 뭐 이 가격대가 지금 사실 그렇게 센 가격대 아닌 걸로 보면 업황이나 어떤 기업 상황이 안 좋은 것들, 인텔도 그랬지만 인텔이 그냥 따로 혼자 안 좋은 거잖아요. 특별히 제대로 뭐 사업 대응을 못해서든 어떻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처지는 부분을 뭐 살리기 위해서 뭐 4%인지 이렇게 지분 투자했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얘도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편의점 얘기 좀 나오던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내방 인바운드 관광객 많잖아요. 편의점으로 그렇게 많이 가서, 편의점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비싼데 어쨌든 뭐 김밥이든 여기 그 나와 있는 캐드형 관련된 어떤 뭐 굿즈든 엄청나게 많은 쇼핑을 편의점을 통해서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관련주라든가 역시 또 이제 뭐 우양 같은 이런 김밥 관련주, 지금 보면 편의점 같은데 저도 어쩌다 가보면은 야 진짜 냉동 김밥이 깔려 있는 거 있죠. 그냥 우리 한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김밥류들 따로
한 켠 이렇게 있는데 일부러 냉동김밥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마트에도 가 보면은 냉동김밥 코너가 있어. 아예 그거를 사다가 있어요. 그냥 원할 때 이제 해동해서 먹으란 얘기겠죠. 근데 야, 우리 같이 그냥 김밥집 엄청나게 많고 그냥 생김밥이 당연히 먹는 거에 기본인 줄. 뭐 미국이야 이제 우리나라 만들어서 건너가니까 냉동 이러지만 우리나라의 마트나 편의점에서 냉동김밥을 팔 거라고는 좀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좀 깔려 있더라고요.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뭐 사실 제 얘기가 다 마음에 드실 리도 없고, 예. 뭐 시원하게 전곡을 다 찔러주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런 한 시간 안에 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앞선 시장에 대한 상황과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사실 또한 3시간 이상 또 대체거소까지 오늘 8시까지 하는데 뭐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그 상황들을 얼마나 잘 예측을 해서 드리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많이 얘기 들어보시고 예, 제일 적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막 10명쯤 들어봤는데 10명은 막 9명은 날아간다고 난리야. 한 명만 좀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얘기에 더 방점을 두세요. 예. 날아간다고 얘기하는 다수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증권시장은. 원래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생각에 너무 몰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꼭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17분이네. 예. 오늘 또 나와 있던 얘기가 이게 그 우크라이나 방산주 오늘 좀 강세더라고요. 아까 뭐 현대, 롯데미니, 에어로스페이스니 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강세였는데, 자, 트럼프가 난데없이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 예, 가능한 위치고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 예, 또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러시아 경제가 이제 고통이 막 시작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예,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은 되게 이제 트럼프랑 나를 세우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 가면 또 되게 막 예, 한편인 것처럼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자, 아이윈 플러스가 지난번에 그 양자 쪽 맨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첨단 소재 상치고 그 다음에 같이 상 들어간 게 아이윈 플러스죠. 그러니까 지금 가벼운 걸로 보면 아이윈 플러스랑 한국 첨단 소재가 좀 앞서고 있는 그림이고 중간 쪽에서 ICTK랑 엑스게이트가 그 다음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 흐름이에요. 그리고 K사인 또 모니터랩 요런 이제 사이버 보안 요런 것들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까 분명히 기사로는 네, 아 이놈의 지순인지 저는 난데없이 생판 처음 듣는 종목이었는데 아 이거 재미없네요. 예, 이따가 끝나면 오후에 봐서 그냥 예, 손해 안 보는 수준에서 나와야겠어. 예. 역시 근본이 없는 애들은 사면 안 돼. 예. 그냥 얘기 많이 나오는 애들이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자,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번 주 들어서 참 여러분들한테 오늘 죄송한 게 어제 원래 오늘 아침에 7시쯤에 수익 플러스 보세요라고 했는데 아이고 예 제가 예, 차일피일 미루다가 누워가지고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예 막 배비작 되다가 오늘 안 했어요. 일주일에 3번의 목표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 목요일날 금요일날 해가지고 달성을 하려고 마음 먹고는 있는데 이게 참 하는 날짜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폐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월요일날 얘기 들었던 이 내용들은 2, 3일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 지금 온기가 퍼져가는 섹터로 등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원전 쪽 분위기 좋고 해킹도 사이버 보안과 양자컴도 포함해가지고 흐름들이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MR의 착공 이슈도 있었고 원전은 적어도 국내는 뭐 설치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글로벌 세일즈는 한단 말이죠. 이번에 뭐 대통령도 아까 1시간 전쯤에 나온 뉴스 보니까 하여튼 체코 원전
뭐 마무리 이런 거 얘기도 나왔고, 또 스웨덴이 어제 32조나 원전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는 2050년까지 뭐 1000기가 가까운 원전의 용량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가 또 이거잖아요. 아마존이 또 대단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기술력을 점검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지네가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창원 공장의 차세대 SMR을 실사했다는 얘기예요. 요 기사 아까 나오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4%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2%대로 좀 주저앉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래 SMR 쪽에 뭐 미국의 SMR 기업의 투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 개 해놨습니다만, 결국 그게 투자 겸 뭐 지분 투자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진 게 나중에 협업을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동맹 관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봐서는 SMR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SMR을 원하고 뭐 미국에서 설치가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있을, 건설사들 특히 이제 현대라든가 뭐 대우건설 중심으로 좀 역할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걔네들이 처음에 좀 몇 개는 당연히 우리 포지션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주 어제는 또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 원전 해체 시장도 뭐 2030 몇 년도 되면 뭐 1000조 시장 된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원전 해체 시장도 결국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은 거든 뭐 해체든 큰 시장이 앞으로 열리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원전은 뭐 지금 당장보다도 2, 3년 뒤에 날아갈 거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한 큐에 오늘 다 사놓고 기다리신다기보다는 그냥 심심하지 않게 치매 예방용으로 하루에 소분을 해가지고, 그죠? 한 2, 3년치 소분해가지고 매일 그냥, 제가 뭐 농담 아니라 오늘도 뭐 올라갔다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뭐 아주 장기 투자주로 말씀드리는 와이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늘 말씀드려요. 하루에 그냥 5주, 10주씩 맨날 사자. 어떤 가격이 되든 간에 한 2년 정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원전주에 대한 생각도 약간 비슷해요. 저는 지금 막 뭐 다음 달부터 원전주 날라가요 이런 개념보다도, 원전은 진짜 뭐 우리나라 지금 믹스로 보면 약간 아직도 어쨌든 뭐 보이지 않게 한 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뭐 원전도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막 뭐 짓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미국도 최근에 그런 원전 짓는 뭐 사전 그런 검토나 이런 것들 1년 반인가 이렇게 축소했다. 원래 한 3년, 5년 걸리는 걸 되게 줄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1년 반 정도나 최소 1년 이상의 검토 있은 후에 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되고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건 제가 봐서는 최소 1년 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원전에 대해서 뭐 숫자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원전주 너무 빨리 들어가서 계신다기보다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물론 뭐 핵융합도 있고 또 뭐 풍력, 원자력, 태양광이 얼마나 뭐 안정성을 되찾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 에너지원이고, 또 연료전지로 전부 다 깔기에도 뭐 캐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원전은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불고 있는 바람이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AI를 계속 하겠다면 대규모의 원전 시설이 같이 좀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하고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 업체들의 뭐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좀 발할 수 있는 기간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보다도 저는 한 2, 3년 뒤가 더 원전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아까 뭐 텔레그램에 일부 나온 얘기들 갖고 말씀을 드린 거라, 글쎄요, 그 텔레그램에 뭐 얘기가 나오면 또
그런 기사들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에 좀 올라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10%나 빠지겠지. 뭐 오늘 메세라가 간밤에 빠지긴 했어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D&D가 좀 많이 빠지는 거 보면 그게 하여튼 아니면은 원래 지금 최대 10조인데 6조 7천억으로 일단 기본 사인이 됐고 나머지 파이프라인 뭐 몇 개가 있는 거가 이제 성공하면 추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성공 여부 상관없이 뭐 이번에 기본 M&A에 들어가는 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소외됐다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아까 워딩을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빠지니까 뭐 그런 노이즈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예. Y바이오는 보는 게 아니라 10,000원 정도부터 계속 장기 투자하라고 이 유튜브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갖고 계실 생각하고 매일 조금씩 사자. 5주든 10주든 맨날 사자. 이렇게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한 10,000원 정도부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제 어제 한 15,000원 찍었는데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보고 저는 한 4만원, 5만원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시기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를 거지만 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간 것 같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12시 27분. 네. 지금 한 1, 2분 정도 상황이 남았는데 자, 지금 계속 이제 먹방 리스트 JS링크 히토류 이슈에 어울리고요. 한라캐스트 제가 어저께 효자 종목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거 9,300원까지 해서 팔았거든요. 있는 수량 전부 다. 제가 7,200원대 샀다가 6,000원대로 미끄러지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야, 오늘 9,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남은 수량 아까 8,900원에 많이 팔고 9,300원에 마지막 물량 보내버렸는데 근데 기세가 무섭더라고요. 얘도 이제 로봇주 개념이기도 하고 그 약간 경량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 관련주인데 이게 하여튼 제가 봐서 테슬라로 추정되는 그 미국 뭐 글로벌 AI 뭐 자동차 기업에다가 뭐 로봇 부품 납품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만만치 않은 공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범한 퓨얼셀도 그 SOFC 플러스 이제 잠수함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라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언제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좀 조선기저제 움직이면서도 약간 강세도 있고 또 가끔 SOFC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을 기업이라서 주목을 좀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기업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며칠 고점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자리도 좀 편안한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28분 때 야 지금 아이원 플러스가 22%까지 와 첨단 소재를 극복하고 더 많이 날아가 버리네요. 하여튼 뭐 양자 쪽이 요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는 건 오늘 아이윈 플러스 첨단 소재 가격 또 ICTK 또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 가격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조금 더 화이팅 하셔가지고 근데 시장 조정이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뭐 가격이 오늘 좀 너무 뭐 내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내일은 못 뵐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 좀 반등이 만약이라도 있게 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면서 간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아마 금요일 정도로 추정될 것 같은데 내일은 못 뵐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뵙도록 하죠. 내일은 제가 그 8.15 머니톡이라는 곳에 12시부터 1시까지 출연 일정이 있어가지고
혹시 제 얼굴 보고 싶으시면 내일 12시에 여기를 물리치고 오시지 말고요. 어쨌든 8.15 머니톡에 내일 저는 12시 출연 예정이라서 내일은 못 뵐 것 같아요. 자, 모레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